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플러스 신조어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우리나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금융 이해력을 측정해 본 결과 OECD에서 정한 최소 기준의 상당수가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대학 진학률, 학업 성취도, 지능지수 등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자부하는 우리나라가 유독 금융에서만큼은 문맹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건 바로 경제교육의 부재, 그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 학교 경제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보다 구체적으로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경제 생활이 필요하니까 우리의 삶이 곧 경제니까. 우리 개인 생애에 걸쳐서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경제 교육이거든요. 연계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측면만 보는 것이 아니고 통합적 교육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학교 보내봐도 그렇고 뭐 경제 공부를 가르쳐주는 곳은 없으니까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가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대한 경제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저번에 네. 참 경제 문외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경제하면 돈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죠? 이게 문제가 저도 있는 것 같아요. 경제교육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가 그러니까요.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맞아요. 사실 저도 직장에서 일하고 또 월급 받고 그것으로 세금도 내고 또 주택 구입을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도 받고 대출 또- 있으세요? 그럼요. 아, 그러시군요. 네, 합리적이잖아요. 제가 돈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연금도 제가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경제 활동을 저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일상생활이 결국은 경제가 아닌가. 또 삶이 경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들어보니까 저보다 경제관념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앞서 가신 것 같은데요. 일주일 만에 제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아니, 제가 어떤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봤더니 정말 다양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저도 이제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진짜 반성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게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이제 학부모님 입장에서 경제교육 많이 잘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지금 제대로 된 경제교육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반적으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그쵸? 해요. 네. 아이들 학교 보내봐도 그렇고 유치원도 그렇고 학원에서도 경제 공부를 가르쳐주는 곳은 없으니까 좀 그런 점이 부족하지 않나 우리나라에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스스로 독학하시는 거예요? 네, 독학했어요. 책도 읽어보고 예. 신문도 읽어보고 좀 그런 방법으로. 아니, 왜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처음 남편의 월급을 받고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근데 많아서? 아니요, 배워본 적이 없어서 이걸 어디에다 얼마큼 쓰고 분배는 어떻게 하는 거고 이런 거를 되게 물음표를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삶을 계속 살다 보면 나는 경제나 재정에 대해 영원히 모르는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어느 날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던 게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예. 오늘 특별히 부산에서 학생이 이 자리에 참여를 했습니다. 부산이요? 예. 멀리 부산에서 올라왔는데 우리 강경태 학생 네. 입장에서 봤을 때 경제교육이 왜 필요한지 사실 해답은 간단한 것 같아요. 간단해요. 네. 예. 경제 생활이 필요하니까 우리의 삶이 곧 경제니까. 그래서 저 같은 학생들이 성장해서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 이제 사회 진출할 텐데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경제 생활에 주체가 될 거고 또 돈을 벌면은 그걸 이제 소비까지 계속 이제 이어가 나가는 삶을 계속 살 텐데 그럼 일단 경제관념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일을 하면서 뭐 최저임금이라던가 뭐 노동자에게 필요한 뭐 권리라던가 이런 것을 좀 배워야지 또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교육은 더더욱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경태 학생을 보다 적극적으로 내가 정말 현명하게 살기 위해서 경제를 알아야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든 학생들이 그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 경제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10년 전에 관련 지원법이 마련됐다고 하는데 그 경제교육 지원법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도대체 이게 왜 만들어졌죠? 예,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예.
세계적으로 경제 금융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제 인식이 이제 대두하고 확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거는 비단 이제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그 중요한 계기들이 나타났는데요. 예, 예. 첫 번째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사람들이 오래 살게 됐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요즘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다 100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자체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한 60대 이제 초중반 정도의 은퇴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20년, 30년 동안 먹고 살아야 될 돈을 갖다가 이게 젊었을 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훨씬 저축도 많이 해야 되고 저축한 돈을 또 잘 재산을 관리해야 되고 그렇죠. 이런 것이 이제 훨씬 이게 사람들이 경제 금융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그걸 갖다가 잘 적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된 거고요. 해서 이제 뭐 입법 조치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지원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던 차에 미국에서 2007년에 이제 그 서브프라임 경제 금융 위기가 뻥 터진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건 정말 경제 금융 교육이 그냥 이게 중요한 것이다가 아니고 이거는 정말 국가적 차원에서 정말 경제적 차원에서 이게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정말 이게 경제 금융 생활을 잘해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역량과 배경하에서 2009년에 그 법이 제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경제교육지원법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들어봤는데 2009년이요? 예. 약 10년 됐어요. 벌써 10년 지났어요. 한참 전인데 저는 저 여기 와서 지금 처음 들었는데요. 선생님 들어보셨어요? 경제교육지원법?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죠. 지금 처음 듣죠? 예. 그죠? 그렇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교육은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긴 생애에 걸쳐서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경제교육이거든요. 실제로 조사를 해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학교 밖의 경제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우려도 있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걸 뭐 개정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이 경제교육지원법이 이제 학교 밖에서의 경제교육에 많은 역할을 한다면 네네. 또 학교하고의 연계 네네. 가능성도 우리가 모색할 필요가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좀 그 안들이 만들어질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경태 학생, 경제교육 학교에서 받아봤죠? 저는 이제 1학년 때 이제 네. 사회 시간에 뭐 최저임금이랑 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이라던가 또 노동자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 한 잠깐 배운 적이 있었고 어떻게 배웠어요? 일단은 선생님께서 이제 관련 이제 근로기준 같은 건 법을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뭐 일주일에 뭐 근로시간이 몇 시고 뭐 최저임금이고 주휴수당은 얼마 정도 붙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셨고 또 저희가 직접 근로계약서를 선생님께서 뽑아오셨고 써보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업을 했고 근데 이제 저희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대입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제 경제를 과목을 선택한 친구들도 별로 없었고 또 거기다가 뭐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뭐 외부 강사를 불러서 강의를 한다던가 이런 건 사실 좀 힘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좀 경제교육은 거의 사실상 멀어진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저기 근로계약서 이렇게 써보고 최저임금 들어보고 이것만 해도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쩌면 지금 우리 강경태 학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학생들이 사실 이게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능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실생활에서 경제를 이렇게 배우고 체험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경제 그 과목을 수능에 선택한 친구들 적죠? 네, 저희 학교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전국 단위로 한 5천 명? 5천, 6천 명 정도 되는 걸로. 55만 수험생 중에서 한 5천 명밖에 선택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학생들이 좀 기피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교수님? 이제 어떤 연구 결과를 봤더니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이 이제 은행이 뭐 하는 곳이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놀랍게도 이제 저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되면은 뭐 은행을 어떻게 몰라 다 알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게 천만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30% 정도 학생들이 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뭐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나머지 70%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갖다가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하는 것이 도와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은행은 단순하게 그냥 돈을 맡아서 보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5, 6학년이나 됐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 하는 거죠. 그럼 학생들은 5학년, 6학년이 될 때까지 도대체 학교에서 뭐를 배웠냐. 이런 실생활을 벗어난 어떤 이상한 것들, 어떤 이론적인 개념들 중심으로 해서 경제 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라고 할까? 좀 잘못된 경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학교 생활하면서 경제를 좀 자기 실생활에 좀 접합하는 뭐 그런 활동을 좀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내 이제 협동조합이라고 협동조합? 네, 협동조합이라고 이제 학교에서 학교 협동조합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활동을 하면서 이제 창업 활동을 저희가 하거든요. 학생들이 직접 하루 1일 창업에 나서서 하는데 이제 그러면은 학생들이 시장 조사도 해야 되고 또 그럼 단가는 얼마고 원가는 얼마는 계산을 해야 되고 예산을 세우면서 이제 그걸 판매하고 또 때로는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방향을 잡고 이런 식의 약간 실생활적인 교육은 약간 정규 교과 수업이 아닌 따로 활동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는. 그렇구나. 우리 강경태 학생이 그 부산 만덕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학교에서 협동조합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것이 이제 경제교육하고 어떻게 연계돼서 활용되고 있는지 저희가 화면에 담아봤는데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안 경제활동이 이루어진다는 부산의 만덕고등학교. 쉬는 시간만 되면 학생들의 발걸음이 바빠진다는데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학교 매점 때문이랍니다. 쉬는 시간에 매점에 간 거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매점. 알고 보면 특별한 점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매점이 특별하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좀 어떤 점이 특별해요? 네, 저는 여기 매니저이고요. 여기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는 학생, 선생님, 지역 주민, 그리고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게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 주민 200명 이상이 모여 부산 1호 학교 협동조합을 꾸린 만덕고. 건강한 먹거리를 저렴히 공급하는 친환경 매점을 운영 중이랍니다. 학생들이 안전하지 못한 먹거리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학생들과 얘기를 해서 이것을 학교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서 건강한 먹거리를 판매를 해보자는 뜻으로 저희들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학생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계산과 물품 정리 업무를 맡고 있다는데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직접 운영하는 거죠, 사실은. 네, 저도 아르바이트가 경험이 아니라. 있었어요. 네. 저희 만덕고등학교입니다. 저희 주문 좀 넣겠습니다. 품목을 분석해 업체에 직접 주문도 합니다. 학생들은 매점 운영으로 경제활동은 물론 책임감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경제활동도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괜찮은 일인가 보다 해서 하게 됐어요. 돈 계산하는 정도는 해보고 하니까 이렇게 경제 쪽에 조금 관심은 생기게 된 것 같아요. 협동조합 매점을 통해 얻은 수익금도 유용하게 쓰고 있다는 만덕고. 방과 후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앞치마까지 두르고 뭘 하는 걸까요? 무슨 활동 때문에 온 거예요? 바리스타 자격증 따러 왔어요. 매점 수익금으로 학생들에게 무료 강좌를 열고 있다는데요. 교육을 받은 후엔 재능기부 행사 등을 펼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시기만 해봤는데 처음 내려봐가지고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제가 만든 커피를 직접 줘가지고 한번 제 커피를 보여주고 싶어요. 학생뿐 아니라 지역 주민도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공예작품 등을 만들어 1년에 한 번 배움 나눔 장터를 열고 수익금은 이웃이나 학생들에게 다시 나누는 지역 연계 사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성취감도 있고 또 이 일이 좋은 일에도 쓰여질 수 있는 작은 기부 천사가 됐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에서 협동조합에서 얻은 수입은 다른 데 좋은 데 쓰나 봐요, 지금. 네, 기부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이번엔 협동조합 회의 시간을 찾았습니다. 활동들을 어떻게 이어갈 건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지금 쌀만 들어온다고. 일주일에 한 번 열리는 회의. 여러 사안은 토론으로 결정하고 함께 경영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사회적 경제를 배워나가는데요. 무엇보다 학생들이 직접 나서서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가장 의미 있던 것 같아요. 활동들을 뭔가 이뤄냈을 때 얻는 성취감도 있고 뭔가 그러면서 공부만큼이나도 저한테 돌아오는 게 컸기 때문에 협동조합을 통해서 경제에 대한 활용도 또 흐름 또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님들 그런 분들을 통해서 많은 인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어떤 경제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을 다시 만난 곳, 또 다른 활동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마다 동아리 시간에 하는 창업 동아리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 지금 회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쿠키. 경제 주체가 되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원비로 실제 판매까지 해보는 시간. 오늘은 간식거리로 제격인 쿠키를 팔아볼 건데요. 이 정도면 500원이 아니고 3,000원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야심차게 준비한 예비 창업. 성공할까요? 기다리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와서 맛있는 고기 드셔보세요. 과연 학생 손님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맛이 어때요? 너무 맛있어요. 지금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약간 이렇게 너무 이쪽 안이 아니라 바깥쪽에 좀 더 크게 알았다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쉽게 못하는 걸 하니까 색다른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또 따로 느낀 점이 또 내가 만든 걸 팔아서 더 뿌듯한 것 같아요. 이제 창업 활동을 하면서 자신감도 붙고 이제 못 해봤던 것도 하니까 이제 애들이 안 하던 걸 하니까 이제 좀 힘도 나고 자신감이 좀 생겼어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생활이 되는 경제. 미래의 경제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야, 대단해요. 우리 박수 한번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뻐라. 저게 보면서 저는 아르바이트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경험이다. 실제 이제 자기가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도 잡아야 되고 판매도 하고 판매 이후에 판매금을 어떻게 또 쓸 건지 배분에 대한 계획도 평가도 해야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총체적으로 주는 그러한 활동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최찬성 선생님은 어떤 생각하세요? 혹시 수익금이 나나 안 나나 이런 생각 하셨나요? 당연하죠.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돈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저희 과연 수익금이 날까 안 날까를 봤는데 수익금도 나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저도 한번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 우리 학생들이 경제 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우선 사회적 경제가 뭔지를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공유하는 그걸 이제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보시면 그 소위 시장 경제에서 기업의 주 목적은 이윤 추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사회적 경제에서 기업은 이윤 추구 외에 당면한 문제들 해결하는 데 노력을 합니다. 이를테면 어떤 뭐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환경 오염 이런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걸 같이 논의하는 게 사회적 경제고요. 우리 공동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그런 공동체 속에서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 이것이 아마 사회적 경제의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학부모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너무 멋진 청소년기를 보낸 것 같아서 박수 쳐주고 싶었고요. 만덕고등학교 아이들 보낼 생각도 하셨을 것 가야겠어요. 같아요. 일단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청소년들 같았어요. 네. 남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생각해서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기회를 가져볼 수 있다는 거가 협동조합이나 아까 창업 동아리나 모두 그런 점이 가장 멋진 점인 것 같습니다. 문경민 선생님 어떻게?
보셨나요? 예. 그러니까 학교에서 경제 교육을 이제 뭘 해야 되는가라고 나는 이제 질문을 좀 떠올려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뭐 은행 대출 금리라든가 아니면 뭐 금융 상품을 구매하는 방법 이제 이런 것들을 가르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 교육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이제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가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대한 학교의 응답으로서의 경제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회적 경제의 어떤 한 모습을 학교에서 이제 실제로 담아냈고 그런 것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좀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경제교육 관련해서 사람들이 이게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경제 하면 돈이니까 이 돈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거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사회 풍토가 유교주의 산업공상 산업공상 때문에 맞아요.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나중에 생각해도 괜찮다. 학생은 공부만 하면 된다. 공부하면 나중에 뭐 좋은 대학 가고 맞아요. 좋은 뭐 직장 잡은다. 그 다음부터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는 생각을 또 이렇게 만들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 사회 분위기가 이 경제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이 교수님? 예, 이제 제가 한참 된 광고 같아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예, 제가 그 광고를 듣고 굉장히 쇼크를 받았어요. 왜요? 그 이전에 한국 사회는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맞아. 이게 돈을 밝히고 그러면 저 사람 뭐 저래 이렇게 평가했거든요. 근데 그 광고가 터지면서 이거는 한국 사회가 바뀌고 있구나, 바뀌었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뭐 이제 이 유교적 산업공상 같은 인식이 있었다고 한다면 한국 사회가 급속하게 자본주의화 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한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어떤 나라 못지않게 이미 자본주의 시장 경제화 돼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학교에서 경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를 잘 이해하고 또 거기에 또 잘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경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